서대문구 주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투표를 해봤더니 1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이었고 그 뒤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일자리 강화 순이었습니다. 서대문 주민대회 조직위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주민대회 조직위가 주민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500명의 주민들이 제안한 6개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투표 결과 1위는 득표율 38.8%를 나타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2위는 23.2%의 득표율을 보인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이었습니다. 3위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확대였습니다. 4위는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 확대, 5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6위는 노점상 안정적인 장사 보장이었습니다. 투표엔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대회 조직위는 국민 소환제 도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가 드러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확대 등은 현재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와 돌봄 문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우리 세금을 흉내고 있는 이들 다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직위는 6개의 주민 요구를 지역 국회의원인 우상호 의원과 김영호 의원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에게 전달하며 내년도 예산 배정 과정에 해당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달 24일 주민대회를 열어 주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16개 시민단체에서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결정된 6개 정책은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진보당, 민주노총 등 서대문구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1,42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1위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일자리 확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과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대, 노점의 안정적 장사 보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투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60여일간 온라인, 문자, 거리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투표는 8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63일간 진행되어 서대문에서는 최초로 주민참여 1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문자투표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개 정책 제안은 우상호, 김영호 지역 국회의원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외한 5개 정책은 서대문구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책 요구안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 나가고 행동해 나갈 것인지 그 마음을 나누고 모으는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 반드시 주민들이 주신 정책 요구안 실현될 수 있게 적극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주민투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지난해에는 6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이 조폭과의 유착 의혹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병 걸려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들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회 서대문 주민대회 사회를 맡은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의 리액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무대에서 처음 서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여름에 시작을 해서 찬바람 부는 가을까지 142일 동안 동네 곳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1만 주민투표를 성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슴 벅차게 안고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개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다들 이거 피켓 들고 계시죠? 네, 마음에 드는 내용을 정해서 화면 앞에 함께 세워주시고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한 분, 두 분 다들 들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라 다 같이 못 만나서 굉장히 아쉽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서 기쁜 마음에 박수와 환호로 함께 개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정은 주민이, 일은 주민이 뽑은 서대문 공직자가 2회 서대문 주민대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2회 주민대회 자리에는 지금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여러 대표님들과 그리고 63일간 주민투표를 함께 곳곳에서 투표를 알리면서 활동하셨던 알림이 분들, 무엇보다도 이 1만 투표 성사의 주인공인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줌과 유튜브로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댓글 적극 달아주시면은 중간중간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회 주민대회를 축하하는 축하 영상이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김호진 서대문 시의원이 2회 주민대회를 축하한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제2선거구 연희동 홍제 1동 홍제 2동 지역구 출신 서울시의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제2회 서대문구 주민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신 1,500명의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1423명의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이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 찾아뵌 지 꽤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꺾이면 그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개회 선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윤정아 님이 처음으로 주민대회에 참가하는 거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된 아이디인데 이페말 이분이 직접 참석 못해도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라고 참석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미숙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동이네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박미숙님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국회의원들 죗값 받게 해주세요. 하루 일당에 주유수당 빠질까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 나가는데 유유 꼭 소환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진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댓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첫 번째 주민 발언대인데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주민대회 함께 하면서 들었던 소감이나 나는 왜 주민투표를 했는지 이유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미리 작성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공유하겠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작년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올해 처음 주민투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어떠하였는지 소감과 투표의 이유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화면을 보여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어서 네, 올라왔습니다. 제가 봐야 되는 거. 우리 주민들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 분이 적어주셨고요. 네, 김지혜 유소영이라고 줌 화면에는 뜨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이 뭉치면 못 해낼 게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신감 업이라고 쓰셨습니다. 네, 분들은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워도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 신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만이라니 그럼 정치인들을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도 주민들의 말대로 일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해요 라고 하셨고요. 작은 힘이 뭉치면 큰 힘이 된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만 명 대단해요. 국민은 깨어 있음을 공직자들에게 알려라. 이승호님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예, 내가 투표한 이유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음을 공직자들에게 알리려고 투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빛이 밝은 데는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유은주님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시면 제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적극 의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결과 보고의 시간인데요. 결과는 다들 문자로 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투표는 총 1423명의 주민분들이 투표를 참여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10,000명을 넘긴 주민 참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홍제역 인근이나 홍제천, 안산에서 현장 투표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홍제동이나 홍은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셨고 서대문구의 14개 동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제천에 있다 보면 저희가 63일을 투표했잖아요. 가족 한 분이 투표를 먼저 하시고 다른 분 데려오시고 이렇게 아름아름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는요. 10대에서 90대까지 전 세대가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요.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세대는 60대 분들이 가장 투표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밤늦게까지 하면서 직장인들 또한 투표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30대에서 50대까지가 한 45% 정도 투표를 하셨고 우리의 미래인 10대, 20대도 15% 정도 투표를 하셨습니다. 네, 결과는 아시다시피 1위는 거의 40%에 육박한
선택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황제가 결정되었습니다. 2위는 23.2%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3위는 11.8%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확대, 4위는 근소한 차이로 11.7%로 공공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관리 강화, 그리고 5위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제대로 된 휴게 공간 마련, 6위는 노점상 현위치 안정적인 장사 보장. 이렇게 주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셨고요.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최근에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제일 바라는지가 정확히 드러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 때만 반짝 보이다가 당선만 되면은 주민은 나 몰라라 하는 이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다라는 걸 보여준 결과고요.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박탈감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는 나 하나의 개인 이익보다는 모든 서대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100여 명의 분들이 주민투표를 나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알림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3분, 청년, 어르신, 엄마 이렇게 3분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기요 주민투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려운데요? 조금은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그렇고 아이돌봄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도 많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가닿지 않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오구나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거라서 그래서 이번엔 들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별로 그런 건 없고 자기 사회상황만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없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얼마 받고냐고 그래서 돈을 무슨 돈이에요 그냥 자원봉사.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자원봉사하고 돈 한 방 하고 다녀요. 진짜 좋은 일 잘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서 아이고 그런 일은 그렇게 살아오면 살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면서 이걸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정말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진짜 더 보람을 느껴지는데 길에서 만난 10대 어느 친구가 했던 말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장제원 얘기를 하면서 아빠 백 믿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아이들이 느끼는 이런 기득권이나 이런 권력에 대한 불평등이 벌써 아이들한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 아이들 마음속에 어른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그런 사회 말고 좀 더 보다 나은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나는 정말 저 잘 만들어야겠다 어른으로서의 몫으로. 맘표까지 받을 정도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힘,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 공직자들 진짜 주민들 힘으로 후원해서 우리가 주민이 명령한 대로 해라 이렇게 정말 완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제발 열심히 하자. 그럼 사람 요거를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시민들도 힘들지 않게 열심히 살지. 이 노인네들 시켜주는 거 이거 참 큰 효과적이에요.
숫자적으로 늘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좀 늘리는 것이 어쩌나. 그 생각,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얼굴 보이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정치인들이란 말에 엄청 대박 공감하시거든요.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주민들 뜻대로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밥상까지 정말 차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지 명확해졌으니까 그대로만 이행을 하면 된다. 나에게 주민투표는 재미다. 서대문 주민투표는 주민의 힘을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다. 네, 영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댓글들 오늘 네, 줌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대문으로 배성은 님입니다. 전 서대문으로 이사와서 타구에서 살 때보다 많은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지내왔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적극 참여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임혜연님은 시민을 대변하는 낮은 정치인을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최현숙님은 국회의원들 정말로 봉사직이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혜경님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민 발언대인데요. 저희가 1559명이 주신 요구안 중에 6개의 투표항을 결정하는 심의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안 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두 분의 주민이 먼저 발언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투표용지에 있는 요구안을 비롯해서 주민 요구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 이제 자유롭게 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홍은동에 사시는 최재우 주민님께서 발언을 준비하셨고요. 듣기에는 50년 만에 처음 발표를 해보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떨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이동 정원제에 살고 있는 최재우입니다. 노래형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것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것은 어려워하는데 경험 삼아서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부족하라도 잘 들어주세요. 작년에는 주민투표 이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올해 7월쯤 홍제천을 지나가다가 세금 이야기하길래 궁금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던 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도블럭 깔았다 엎었다 하는 게 짜증났습니다. 멀쩡한 거 계속 깔아엎고 바빠 죽겠는데 길을 막고 서고 세금 엉뚱한 데 쓰고 그런 돈 있으면 홍지역에 에스컬레부터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다리 아프신데 올라가는 것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들 그건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성당 봉사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일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바로 주민투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월쯤 주민들 요구안을 모을 때부터 4달 동안 같이 했습니다. 택배차 타고 홍보물을 돌리기도 하고 처음 해보고 사람들이랑 처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처음 해보고 투표하라고 피켓 들고 모르는 사람한테 투표를 직접 받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120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투표할 때 민주당 꼴보기 싫어서 한때부터 국민의힘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때 친인사건부터 터지고
촛불 때문에 물러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당을 찍어 왔을까 부끄러워서 빨개졌습니다. 민주당도 우리의 힘도 왜 일하라고 뽑아지면 다 저 모양이 되고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국민들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민투표할 때 일 안 한 국회의원들을 다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제를 투표했습니다. 국민소전 될 때까지 주민들이 국회의원들 일을 잘하게 썩은 뿌리를 싹 뽑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감옥 가서 월급 받는 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노숙자도 많고 못하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국회의원들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옵니까? 국민들이 쌈박질하고 국민들이 세금 내고 국회의원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뭉치면 뭐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주민들이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에서 태어날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날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제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으로 발언해 주신 우리 최재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운이 많이 남네요. 다음번 발언입니다. 다음번 발언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제대로 된 휴게실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로 원은정 청년 주민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홍운동에 사는 29살 원은정입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와 무더위가 한창일 때 아파트 경비 노동자 초소에 코로나 방역 활동을 하며 많은 경비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선 일상적으로 방역이 되지만 실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의 초소에 방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경비 노동자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도 하고 이곳까지 방역해 주는 것이냐며 이렇게 신경 써서 방역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방역하며 처음으로 초소에 들어가 보았을 때 이렇게나 좁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기도 하고 마음 한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박스나 돗자리 등을 깔고 쪽잠을 주무신다는 이야기에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어렵게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잘못 이야기했다가 해고라도 당하면 어쩌냐라고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방역 봉사를 마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동안 경비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심 두지 않고 너무 무심하게 지나쳐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은 고3 학생의 소식을 접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의 노동 현실이 어떠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비 노동자를 시작으로 지금의 사회가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휴게 공간 마련 투표 항목에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노동종준 사회, 안전한 일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일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말로만 노동종준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정치인들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루 평균 산재 사망자 7명, 이것이 지금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입니다.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하며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하며 한 공간에서 지내고 계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의 삶터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더 나아가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또 들어온 댓글을 좀 볼까요? 유은주님, 이건 줌 댓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최재훈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댓글 볼까요? 네, 김득희님입니다. 역시 줌 소감입니다.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진정한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정치 기대가 되네요.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배성은 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항상 저에게 서대문구는 이래서 안 돼요. 원래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원정책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지내왔어요. 주민 투표가 정말 저에게 또 서대문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코알라님은 저는 홍은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50이 넘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새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아직도 월세를 살지만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택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도 언제든 의견이 있으시면 또 저희가 대회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유튜브 댓글로, 그리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전화번호가 안내 드릴 거거든요. 문자 가는 번호입니다. 그 번호로 늘 의견 주시면 함께 경청하고 마음 나누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 구청은, 국회의원들은 뭘 하더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문 구청에서 온 답변과 그에 대한 조직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1회 주민대회를 거치고 나서 주민 요구안 실현을 위한 실무협의 체계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실무 소통 체계인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과의 실무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각 요구안별로 담당 부서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는 공식적으로 10월 15일에 비서실을 통해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 구청에서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10월 22일 금요일 답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투표 용지를 보시면 1번 문항은 김영호, 우상호 두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답변을 요청을 했고 2에서 6번 항은 서대문 구청장에게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2에서 6번 항 5가지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서대문구는 기존 청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해왔었는데 22년도에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공급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집수리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과정에 알게 된 것은 2015년 이후부터는 국토부 훈령이 개정이 돼서 자치구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 중에 30%는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공자나 청년을 뛰어넘어서 정책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구청이 밝혀주었기 때문에 주민대 조직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구청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집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야 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배제 없이 빠짐없이 정책이 실현되게끔 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주택이 1년, 2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이 될 텐데 그 차기 구청장에게 주거, 취약 계층과 관련된 정책을 중장기 계획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요구안입니다. 공공노인 일자리 확대 관련해서인데요. 2022년도에는 안심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해서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총 380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5,000명을 목표로 해서 그를 위한 예산 확보,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필요하다라면 조례 제정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정년인 60세와 그리고 노인 일자리인 65세 사이에 소득 간극 문제 해결 부분도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추진하겠다라는 답을 받았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건 노인 일자리도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보가 빠짐없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대상에 따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 일자리 안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대부분 수용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 빠짐이 없도록 구의회에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서요. 세 번째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22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문구를 정확히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가 의결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구청의 답변이었고요. 이것과 함께 사실 공동주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이제 용적률과 관련된 규정인데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직위원회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노동자 휴게 공간이라는 이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명시가 된 것이 굉장히 성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후에 실질화되도록 하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주택에 휴게실이 마련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도 지금 건축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게 입주자 대표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 경비 노동자 휴게실 만들기 이런 운동도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확대 관련해서는 22년에 3곳, 23년에 4곳 해서 23년이 지나면 14개 동에 1개씩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융합형이 한 곳뿐인데 신축하는 곳에 융합형을 해서 지역 거점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이 주신 의견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좀 수용이 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거점 확보이더라고요. 공간, 키움센터를 설치하고 공간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직위원회도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지역의 돌봄 협의체를 꾸리고 우리의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자고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노점상 장사보장 관련해서는 예산을 0으로 하는 것은 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서대문구에 강제 철거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해주신 것과 똑같은 답변이라 많이 유감스러움을 좀 표시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작년 주민대회 이후에
특히 이제 이대 쪽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시적으로 상생 테이블이 되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항에 대해서 구청이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오늘 주민대회를 시작으로 오늘도 의견 주시고 그리고 11월 초까지 주민 의견 받아서 11월 둘째 주부터는 구청장님과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구의원들 면담을 추진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2월 21일 구의회가 내년도 서대문구 예산을 의결할 때 최종 예산 편성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가능했나. 사실은 다들 민원 넣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10,000명이 주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요구안도 직접 주시고 투표도 직접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매년 주민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주민의 힘을 상시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주민 직접 정치회의를 주민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16개 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개인 회원까지 확대해서 동네 곳곳에 이렇게 뭉쳐진 주민의 힘을 만드는 주민 직접 정치회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대문 구청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안에 주신 답변과 그에 대한 조직위원회 입장을 발표를 드렸고요. 네, 좀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네, 한데요. 그래서 댓글로 들어온 것들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인테그리티 777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조손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해 우선 검토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진희 님이 주민들의 요구에 구청에서 답변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배성은 님이 서대문구는 노인들이 많아서 한부모까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속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재성님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정 의견을 듣는 이런 기회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해골님께서 사실 구청이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어렵게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행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힘을 더 키우는 것만이 답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또 궁금한 게 지금 못 들은 답변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1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어떻게 할 거냐? 두 국회의원 우상호, 김영호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퀵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받아보시라고 드렸고 소환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달려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답변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어서 두 의원의 답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우리 서대문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녀분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받아보게 됐는데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1등을 차지한 우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우리 당 의원 5분과 열린민주당 의원 1분이 총 6분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 열망을 확인했으니까는요, 저 역시도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원 국회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신 명령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리고요.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갑구의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민들께서 말씀하고 전달해 주신 내용들에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1위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주민들에 의해서 견제받아야 권력자들이 더 겸손해지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또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좋은 돌봄 공간 만들어 드리는 일, 또 보육을 위해서 좀 더 힘쓰는 일, 신촌 일대 이대 앞에 노점상들 생존권을 지켜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같이 노력했다는 주신 좋은 의견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국회의원 다 우리 주민들의 명령, 의견 잘 받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받드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고 받들 수 있도록 또 힘도 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민 발언대인데요. 지금까지 금방 공직자들,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만들어오고 또 만들어갈 조직위원회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눠드린 종이에 써서 보여주셔도 좋고 지금은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 발언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로는 적극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언을 준비하고 마음을 먹으시는 동안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발언 준비해 주십시오. 네, 조도한 님께서 주신 댓글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층을 가까이서 돌봐주고 대변하는 서대문 주민대회를 응원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정은주님, 끝까지 주민으로서 구청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롤리3384님, 주민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국회의원들 약속까지 끌어낸 우리 주민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윤정아님,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일지라도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못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심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는 꼭 한마디 이 주민대회 자리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 없으십니까? 아니요. 네네네. 저기 김지혜 유소영님 손 드셨습니다. 유소영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음소거 해제되었으니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국회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힘을 무서워하는 것은 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또 두리뭉실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1번으로 되었던 국민소환제에 꼭 두 분이 앞장서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도 한마디 꼭 하시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시간. 없으세요? 이럴 리가. 우리 시민회의 때 계속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간 되게 늘어진 거 아시죠? 계속 음소거 해제하는 곳들은 있는데 손을 안 드십니까? 네, 그러면 또 준비하시는 동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내공님, 투표해서 뽑았다고 위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4년간 자기들끼리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해먹죠.
주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국회의원도 지자체의원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죠. 주민이 직접 해야 할 일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해야 할 일 많은 것 같습니다. 2011조님, 두 의원 답변 기억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윤정아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순간 꼭 발언하고 싶다 없으십니까? 네, 아비안님 맞나요? 국회의원들도 서대문 군민의 힘을 느꼈군요. 역시 주민들은 대단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뭔가 화면이 거꾸로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줌에서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주민 말씀 잘 듣고 똑바로 일하세요. 만명의 목소리는 소꿉장난이 아니다. 한번 말하고 뭉개지 않도록 주민들이 끝까지 감시. 주민들 믿고 주민들이 말하는 대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많이 의견은 주셨는데요.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혹시 제 번호가 광고가 되었을까요? 문자를 늘 받으시는 그 번호 언제든 열려 있고요. 이 주민대회 그 요구안과 관련해서 답변 주신 구청장,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꼭 의견을 남겨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면담 과정에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 댓글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댓글 또 읽어달라는 요청인데요. 존신, 맞죠? 서대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나쁜 구태 기성정치인입니다. 2011조님, 가만히 앉아서 욕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서니 뿌듯하네요. 주권자의 의무죠. 발언하는 주민분들도 멋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3번 셀 동안 발언 손 안 드시면 주민 발언 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 2, 1, 네. 그러면 이후에 의견 더 많이 듣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 영상에서부터 저희가 142일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서대문 주민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대회고 올해는 2회, 내년에는 3회 이렇게 매년 주민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계속 해나가고 오늘의 제목이 뭐죠? 결정은 주민이, 일은 주민이 뽑은 공직자가 하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다짐을 담아서 2회 서대문 주민대회 선언문을 다 같이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음소거 해제하지 마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쪽 팀들은 네, 잘 소통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별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선언문을 또박또박 같이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혼자 계시면 조금 그렇긴 하시겠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제한다고. 네, 이제 제가 제목을 읽으면 네, 하울링 네, 각 거점에서 잘 해제하고 나머지 음소거 해주세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대회 선언문 하면 제목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손 흔들어 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대략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네. 선언문은 화면 나오나요? 네, 선언문은 화면으로 나갑니다. 음소거 해제하지 마시랍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지 마십시다. 음소거 해고는 어떻게? 네, 음소거 해제하지 마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볼 때 요 음성이 그대로 들리니까 음소거 해제하지 마시고 각자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제하지 말래. 네, 2회 서대문 주민대회 선언문. 결정은 주민이, 일은 주민이, 뽑은 서대문 공직자들이. 주민의 힘이 뭉치면 서대문을 바꾸는 가장 센 힘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대문 주민이다. 화면이 142일간 진행된 주민투표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 힘으로 해냈으며 1423명의 힘을 모아 행정을 서대문의 정치인을 움직여냈다. 1만 투표는 정치인들이 아닌 내 자신과 주민에 대한 믿음으로 성사해낸 귀중한 결과물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모두를 위해 정치의 힘이 작동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한 서대문 주민의 자부심이다. 기성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싸움질을 벌이고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을 때 우리 서대문 주민들은 혐오와 허물을 뚫고 정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우리의 정치는 노동을 존엄있게 대하며 모두의 평안을 걱정하며 차별보다 평등으로 내일의 풍요를 꿈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서대문 주민 참여 최초로 1만 주민투표를 성사했다는 결과물을 넘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의 마음같이 실현되는 시작점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무슨 일을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2021년 10월 24일 제2회 온라인 서대문 주민대회 참가자 일동. 네, 1만 주민투표를 성사하고 오늘 주민대회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민 요구안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제2회 서대문 주민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